자, 복잡한 분석을 아주 명확하고 또 실행 가능한 인사이트로 깔끔하게 풀어드리는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지금 보시는 이 숫자, 한국 주식시장이 정말 역사적인 이정표를 코앞에 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기회를 찾기에는 정말 좋은, 아주 강력한 배경이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오늘은요, 먼저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큰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고 그 안에서 현대힘스라는 기업을 집중적으로 파헤쳐 볼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회와 위협 요인도 꼼꼼히 따져봐야겠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구체적인 매매 전략까지 전부 다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슈퍼사이클 속 기회. 아니, 왜 하필 지금 조선업일까요? 다들 궁금하실 텐데요. 그 이유는 바로 지금 조선산업이 분석가들이 말하는 이른바 슈퍼사이클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이 슈퍼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LNG 운반선이나 친환경 선박 같은 비싼 배들에 대한 주문이 폭주하면서 장기간 호황이 계속되는 국면을 말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벌써 3년 반치 이상의 일감을 쌓아뒀다는 겁니다. 당연히 배값은 오르고 배 만드는 데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 수요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산업 트렌드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핵심 플레이어는 누굴까요? 바로 오늘 자세히 들여다볼 기업, 현대힘스입니다. 과연 이 흐름에 얼마나 잘 올라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현대힘스가 뭐 하는 회사냐면요. 아주 간단합니다. 배를 만들 때 필요한 엄청나게 큰 쇳덩어리 블록이나 배관 같은 핵심 부품을 만드는 B2B 기업이에요. 주 고객은 HD현대고요. 그러니까 HD현대 같은 거대 조선사가 배 주문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부품을 납품하는 현대힘스는 덩달아 바빠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엄청나게 바쁩니다. 보세요. 2025년 예상 연결 매출액이 2,482억 원. 전년 대비 11.2%나 증가했죠. 앞에서 말씀드린 그 폭발적인 수요가 그대로 실적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매출보다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이에요. 2025년 영업이익 성장률이 무려 플러스 33.4%입니다. 이건 정말 돈을 엄청나게 잘 벌고 있다는 뜻이죠.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돈을 잘 버는데 재무 구조는 어떨까요? 이거 보세요. 부채 비율이 31.8%밖에 안 됩니다. 보통 100% 이하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이건 뭐 굉장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재무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걸 바로 알 수 있죠. 자, 그럼 2025년 재무 지표를 표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 자산은 늘고 있고 부채는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만큼 자본은 계속 쌓여가고 있죠. 주당 순이익, EPS도 크게 늘었고요. 다만 PER이 33.39배로 좀 높은데 이건 시장에서 이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그만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강력한 성장, 높은 수익성, 뛰어난 재무 안정성, 이 세 박자가 다 맞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얘기만 있을 순 없겠죠. 모든 투자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기회와 위협이 공존합니다. 이제부터는 좀 더 냉정하게 긍정적인 부분과 우려되는 부분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HD현대 공급망의 핵심이라는 점, 그리고 조선업 슈퍼사이클이라는 강력한 순풍을 타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이익 성장률도 어마어마하고 재무도 탄탄하죠. 반면에 오른쪽을 보세요. 약점도 명확합니다. 매출의 거의 95%가 한 곳에서 나온다는 높은 고객 집중도, 그리고 언제 오를지 모르는 원자재, 철강 가격 부담이 있죠. 아까 봤던 높은 PER도 부담이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이 엄청난 호황 속에서 강력한 입지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고 주가도 이미 비싸다는 점, 이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봐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리스크 3가지만 딱 꼽아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고객 집중도. HD현대에서 프로젝트가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바로 매출에 타격이 오겠죠? 둘째, 사이클 변동성. 만약 LNG 가격이 뚝 떨어져서 새 배를 만들 이유가 사라지면 수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밸류에이션 리스크. 지금의 성장세가 꺾이는 순간 현재의 높은 PER은 업계 평균 수준으로 확 주저앉을 수 있다는 점, 이 3가지는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지금까지 회사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을 다 살펴봤습니다. 기회도 위협도 확인했죠. 그렇다면 이 모든 분석을 바탕으로 보고서에서는 과연 어떤 구체적인 매매 전략을 제시하고 있을까요? 이제부터가 진짜 실전입니다. 네,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바로 오늘이죠. 2월 25일부터 시작해서 단기, 중기, 장기적인 관점에서 각각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다층적인 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전체 전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죠? 당장 오늘인 2월 25일에는 19,100원을 넘고 거래량이 터질 때 매수해서 단기 목표가 25,000원을 노리는 전략, 주간 단위로는 19,500원을 돌파할 때, 3월에는 18,700원 지지를 확인할 때, 이런 식으로 기간별로 매수 조건과 목표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손절가까지 아주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7월 이후 장기적으로는 28,000원 이상까지도 보고 있네요. 특히 단기 트레이딩에 관심 있는 분들은 바로 이 부분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오늘 2월 25일에 바로 실행해 볼 수 있는 액션 플랜인데요. 1단계, 오전 9시 땡 하자마자 시초가와 거래량을 확인합니다. 2단계, 만약 가격이 19,100원 위에서 시작하고 거래량이 100만 주 이상 터진다? 그럼 바로 매수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3단계, 매수하자마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8,300원으로 바로 설정해 두는 거죠. 아주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상세한 분석을 한 문장으로 정리한다면 과연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핵심 요약입니다. 네, 원본 자료에서 내린 최종 결론은 강력 매수입니다. 하지만 그냥 묻지마 매수가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높은 PER과 기관의 매도 리스크를 감안해서 반드시 총 자산의 3에서 5% 정도의 소액으로만 접근하고 정해진 손절 라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칼같이 지켜라. 이게 핵심입니다. 다시 말해 강력 매수 의견은 맞지만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한 조건부 매수 의견이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슈퍼사이클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 분석은 그 파도에 올라탈 수 있는 높은 성장 기회를 보여주는 동시에 그 파도 밑에 숨어있는 밸류에이션과 집중도라는 리스크 또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파도에 올라타시겠습니까? 아니면 안전한 해변에서 지켜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